한신우는 김기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입니다. 김기명은 한신우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깡패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고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깡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강서중학교를 제패한 뒤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한신우는 빅딜의 헤드로서 김기명을 스카우트하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처음에는 한신우의 스카우트를 거절하였으나 한신우가 빅딜도 아닌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흑곰파의 아지트에 단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신우만큼은 다른 깡패들과는 다르게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여 빅딜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빅딜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한신우도 차기 빅딜의 헤드로 김기명을 내정합니다. 그리고 정권과 중구에 의하여 빅딜은 강제로 4대 크루가 되었고 그들에게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12억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1해외에 팔았고 김기명에게 빅딜의 헤드를 물려준 뒤 1해외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그 이후부터 한신우를 구출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으며 결국 박형석과 이현도에게 도움을 받고 1해외 2계열사에서 한신우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기명과 서성훈은 오랜 기간 라이벌 구도를 띈 캐릭터입니다. 둘 다 16세의 나이에 강서에서 이름을 날린 뒤 빅딜에 스카우트 되었고 빅딜에 합류한 이후에는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며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성훈이 표면적으로는 김기명보다 서열이 높았기에 김기명과의 경쟁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었으나 당시 빅딜의 헤드였던 한신우는 김기명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하였기에 사실상 김기명이 빅딜 시절에도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성훈은 김기명이 김감룡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 이후 열등감을 드러내며 김기명과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고 빅딜을 떠났기에 빅딜 시절만 놓고 보면 김기명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헤드대전에서 서성훈이 한모드를 발현하며 김기명, 왕원춘, 송유한을 동시에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기에 김기명이 죽일 각오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서성훈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각 빅딜과 1해외에 소속되어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성훈도 일말의 낭만은 있는 캐릭터이기에 훗날 1해외를 배신하고 빅딜을 도와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을 가장 오랜 기간 모신 충신입니다. 권지태는 약 10년간 김기명을 섬겼다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 나이가 18세였기에 대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기명을 섬겼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김기명을 섬겼던 이유는 거대 대머리의 아들이 맞다면 거대 대머리가 김감룡의 아들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의 충성심만큼은 외모지상주의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지태는 김기명이 하는 행동이라며 어떤 것이든 따르며 항상 자신의 판단보다 김기명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김기명이 단소를 사주자 그 단소를 집안의 보배급으로 아끼기도 하였으며 김기명의 앞에서는 김기명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전력을 드러내지 않는 충성심까지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빅딜 헤드 계승식 당시 김기명의 뒤를 확보하며 김기명이 한신우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김기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김감룡은 김기명의 아버지입니다. 김기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의리주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의리가 없으며 가족에게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으며 한신우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낭만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에 김감룡을 존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우상인 한신우처럼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낭만이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의 낭만만큼은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낭만과 리더십, 전투력을 보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그 이후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전투에서는 김감룡의 장갑을 차고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경원은 빅딜의 넘버3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윤경원은 제주도를 제패한 뒤 서울을 제패하기 위하여 상경하였고 강서중학교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학 첫날부터 깽판을 치며 강서중을 접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우와 싸우다가 3학년들에게 기습을 당하였고 김기명에게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경원은 그 이후부터 김기명을 따르게 되었고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과 함께 빅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윤경원을 따로 불러서 국밥을 먹을 만큼 윤경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윤경원도 김기명의 명령만큼은 반드시 따르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이 윤경원의 국밥에 깍두기 공부를 부어버리자 윤경원도 그것만큼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이건우는 빅딜의 넘버4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이건우는 강원을 제패한 뒤 서울을 제패하기 위하여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학 온 윤경원과 자홍을 겨루던 와중에 3학년에게 기습당하였고 윤경원과 마찬가지로 김기명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건우도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빅딜에 합류합니다. 이건우는 험악하게 생긴 캐릭터이긴 하나 권지태와 비교하면 순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하는 행동도 엉뚱한 캐릭터이기에 김기명에게 귀여움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이건우는 1회회 2개월사 침공 당시 한신우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왁스를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엉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호는 김기명의 히든카드가 될 뻔했던 인물입니다. 김기명은 한신우를 1회회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위약금 50억을 준비해야 하였고 결국 또또 총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준희에게 회원을 모집하라고 하였고 준희는 눈여겨보고 있던 박지호를 김기명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박지호는 그 당시 허영심과 열등감이 가득 차있던 터라 김기명과 준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또또를 강요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또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김기명의 설계였기에 결국 박지호는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결국 코우지에게 카운터 어택을 맞으며 종관에게 음지를 들킨 뒤 패배하였고 두 캐릭터는 나란히 소령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소령교도소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박지호를 보고 죽일 각오로 싸워라 그러면 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조언을 해주었고 박지호는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에 180도 바뀐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당시 빅딜의 후계자로 권지태가 아닌 다른 인물을 생각하고 있었고 흑화한 박지호를 빅딜의 후계자로 내정하려 했을 만큼 흑화한 박지호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지호를 이용하여 4대 크루를 뒤집을 작전을 구사하기도 하였으나 박지호가 이지훈을 사칭하고 재원고에게 무지성으로 덤빈 뒤 죽어버려서 박지호를 제대로 이용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라이마는 빅딜의 넘버 6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라이마는 빅딜에 가입한 극초기에는 낭만이 별로 없었으며 빅딜의 이름을 팔아서 힘을 과시하던 양아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마는 평소처럼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권지태를 인간 의자로 쓰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경원과 이건우가 권지태를 찾아왔고 라이마는 자신이 괴롭히던 초롱중학교 권지태가 빅딜의 넘버 2 권지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기명도 권지태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찾아왔고 눈치 없는 부하는 라이만에게 김기명을 소개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만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김기명은 의형제가 아니라 한 식구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판 라이만을 보듬어 주었고 그때부터 라이만은 김기명에게 무한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종건은 김기명이 가장 증오하는 캐릭터입니다. 김기명은 종건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4대 크루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강서거리에서 빅딜 식구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건이 나타나서 강제로 4대 크루를 시켰고 매달 1억 원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가며 한신우가 1회회로 팔려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명이 음지를 들키자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된다는 이유로 김기명의 이빨을 모조리 뽑은 뒤 폐기시키려 하였으며 교도소에 보내버려 오랜 기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매일 500명의 죄수들과 싸움을 하며 힘을 길렀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죽일 각오까지 획득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종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바스코와 김기명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또한 닮아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바스코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바스코는 김기명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만나기만 하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또한 종건도 바스코를 보고 김기명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며 바스코를 김기명처럼 자신의 부임으로 눈독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김기명과 바스코의 공통점은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점, 낭만 있는 크루를 통솔하고 있다는 점, 하드웨어가 뛰어나다는 점,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전투한다는 점, 종건에게 인정받은 강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스코도 흑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게 훗날 김기명처럼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며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호추는 장현처럼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 가출하게 되었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빅딜 거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빅딜에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김기명은 왕호춘이 돌아갈 곳이 있으니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호춘이 아쉬운 표정을 짓자 그래도 다음에 만나면 꼭 네 형님 해주마 라고 말하며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왕호춘은 이후 종건을 만난 뒤 빠르게 성장하여 4대꾸로 헤드가 되었고 두 캐릭터는 헤드 대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호춘은 강해짐과 동시에 예의를 잃어버렸고 이전처럼 공손한 모습이 아닌 사나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 모두 서성은에게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캐릭터는 영영 만나지 못하였고 김기명은 왕호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교도소에서 담배불을 피워주며 명복을 빌어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